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사랑과 상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연애 상담, 사랑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바람 펴요. 그 남자가 양다리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상징은 사실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연애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 상대의 어떤 그 상징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상징은 사랑을 할 때의 상징이요. 사랑을 할 때의 상징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대의 표정이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행동이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요. 자, 표정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인류는 진화를 통해서 상대의 표정을 읽는 그런 능력을 계속 개발해 오고 발전해 왔습니다. 생존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능력을 키워야 했어요. 상대의 표정, 눈빛, 그 다음에 어떤 찡그림, 말이 아니라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편인지, 적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에서 상대의 표정, 그리고 어떤 그 이미지 있잖아요. 대화를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의 그런 어떤 표정뿐만 아니라 그 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체 이미지, 이것도 상당히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중요합니다. 저는 관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은 아닌데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의 나이테 같고, 그 다음에 강의 상류의 물길 같아요. 강의 상류에서 물이 막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큰 바위가 있으면 피해서 물길이 나지죠. 그죠? 또 넓은 평야가 나오면 갑자기 이 물길이 쫙 퍼지면서 내려갑니다. 그죠? 또 좁아지면 다시 또 좁아지고요. 이런 것들이 얼굴의 어떤 관상 아니면 그 이미지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파악하실 때는 이런 그 표정 내지는 어떤 얼굴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행동이에요. 말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나랑 내가 막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턱을 개고 있다든지. 자, 이것은 무슨 행동이냐면 자기 접촉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위로해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쓰담쓰담 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들은 실제로는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화를 주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상대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관계는 틀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입을 닫는, 아니면 코를 만진다든지, 아니 귓볼을 만진다든지, 네, 또 입술을 만진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진실되게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또 감정은 운에서 작용하죠. 그죠? 운에요. 그러면 반대로 실제로 관장하는 것은 좌측을 관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나랑 대화를 할 때 약간 좌측
그러니까 이쪽 방면에서 어떤 표정의 변화들이 좀 묘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나에 대한 감정이 온전치는 않은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할 때는 왼쪽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선이 잠깐 왼쪽으로 머무는 거죠.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잠깐 머물다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거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내가 옛날에 과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화를 할 때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 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물건입니다. 물건은 거짓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분수에 맞지 않게 호화로운 그리고 정말 비싼 물건들을 몸에 지니고 또 그것을 이렇게 과시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비싼 물건에 그냥 좋아만 하지 마시고요. 거기 그 사람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무엇인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조금 더 철학적이고 조금 더 어떤 그 안정감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뭔가가 그래도 그냥 그것을 소비할 만큼의 능력은 있겠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과장하기 위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우와, 누가 봐도 야 그거 샀어? 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로 온몸을 뒤덮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격적으로 과시욕이 강한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부자일 확률, 그렇게 여유가 있을 확률도 떨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을 할 때 상징, 이 상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면 상대의 거짓말 그리고 상대의 진심이 아닌 이야기에 상처받게 되고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작하실 때,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있을 때도 꼭 상대의 어떤 상징 체계는 꼭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유사성의 원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그 사람의 상징 체계를 쭉 봐요. 그러다가 딱 코드가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만년필을 갖고 있는데 그 만년필이 예를 들어서 몽블랑이다. 그러면 나도 몽블랑 있는데 그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저도 이 제품인데요. 몽블랑 좋지요? 라고 대화를 하시면은 분명히 그 몽블랑이 소재가 돼서 분명히 두 사람은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꼭 몽블랑이 아니어도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열쇠고리. 근데 그 캐릭터 너무 좋아해요. 나도. 그러면 그거 갖고 이야기하셔도 유사성의 원리는 확보됩니다. 또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려고 한다 그러면요. 미러링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것 또한 상대를 관찰해서 상징 체계를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미러링이 뭐예요? 상대가 하는 행동을 내가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나한테 호감을 가져요. 자, 유사성과 미러링 둘 다 기본은 상징이에요. 그 사람의 상징을 파악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사성과 미러링이 잘 되면요, 사랑은 생각보다 쉬워져요. 상대가 나한테 호감을 갖게 되니까요. 대화의 소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과도한 유사성이나 과도한 미러링은 상대로부터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방어를 하게 만들기도 하죠. 왜? 이 사람 무슨 의도가 있나? 나한테 무슨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한
그 사람의 상징 체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적당하게만 유사성과 미러링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연애는 쉬워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랑은 꼭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될 때, 위기가 있을 때도 꼭 그 상대의 그 상징 체계, 그거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정말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